92번입니다. 92번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마이너스에 x의 4승에 더하기 3분의 4x의 세제곱이고 마이너스에 2에 a 마이너스 2의 x 제곱 하나 나왔고 끝에 있는 게 마이너스 4a의 x가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얘가 다른 게 아니고 얘가 fx입니다. fx인데 이게 뭘 가지지 않는다? 극소값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야. 극소값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봐봐. 어떻게 풀어주느냐면 극소값을 갖는 경우를 찾아. 그걸 빼버리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얘기입니다. 자, 3차 함수가 극소값을 가지는 경우인데 최고차 계수가 음수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얘를 미분합니다. 그래서 극소 극대의 여부는 어떻게? 어차피 미분을 통해서 뭐야? 도함수의 부호 변화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도함수의 부호 변화로 접근하는 거니까 일단 미분을 해야 돼. 미분합니다. 미분 한번 해봅시다. f'x가 어떻게 되는데? 마 4x 세제곱이네. 그 다음 두 번째는 플러스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4x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끝에 있는 거 마이너스 4의 a 빼기 2의 x가 되는 상황이고 자 끝에 있는 건 마이너스 4a가 됩니다. 자 근데 봐 여기서 이제 알아둬야 될 거 하나 뭐를 좀 보셔야 되느냐 이 함수가 어떤 개형이 그려져야 되느냐 잘 보세요 이제 자 어떻게 극소값 자체를 갖지 않는다 그랬죠. 얘가 극소값 자체를 갖지 않는다 그랬어. 근데 극소값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를 어떻게 푼다 그랬어요? 이렇게 풉니다. 전체에서 전체 범위에서 뭘 빼준다? 극소값을 갖는 경우를 전부 다 빼준다는 얘기거든요. 극소값을 갖는 경우를 전부 다 빼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준다? 얘 미분했었을 때 자 보시면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있을 텐데 3번 일어나야 돼요. 자, 얘 봅시다. 최고차 계수가 음수니까 이렇게 봐야 되겠지. 이런 상황만 극소값을 가질 수 있어요. 서로 다른 세실분을 가져야지. 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니까 여기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라서 어떻게 된다? 이런 개형만 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즉 극소값을 가진다라는 얘기는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 됐어요? 그래서 딴 거 필요 없고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지만 극소값을 가지는 거고 그 극소값을 가지는 범위를 구해서 전체에서 빼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잘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4로 다 묶어내. 마이너스 4로 다 묶어냅시다. 그냥 어차피 방정식 풀면 되는 거니까 다 날립시다. 얘를 0이라고 하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4를 다 날립시다. 그러면 x 세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x 제곱 나오고 플러스에 a 마이너스 2의 x 나오고 끝에 있는 거 플러스 a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당연히 얼마가 된다? 0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오니까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지는 거고 x 제곱 하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뒤에 있는 부분들 자체가 마이너스 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나오는 거 맞지? 마이너스 1 집어넣어야 0 나오는구나. 마이너스 1 집어넣어야 안 나와요. 마이너스 1 집어넣고 여기 마이너스 2 나오고 플러스니까 여기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x가 될 수밖에 없고 끝에 있는 건 뭐야? 플러스 a가 되겠네. 오케이? 잘했어요? 이게 제로가 되는데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이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됩니다. 자,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뭐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 이꼴 제로. 뭘 가져야 됩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데 마이너스 1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요. 자, x 이꼴 마이너스 1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도록 만들어 주려면 A가 얼마가 되면 돼? 마이너스 3이 되면 되는데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1이 근으로 가져지는 거니까 얘를 제외하고, 그리고 판별식도 0보다 커야 됩니다. B 다시의 제곱 1 마이너스 AC가 되고 얘가 0보다 크면 되겠네요. 오케이? 잘했나요? 그래서 A가 누구보다 1보다 작은데 그 작은 범위에서 이 부분이 된다는 얘기니까, 그럼 봐봐. 1보다 작습니다. 1보다 작은 부분이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만들어질 거고, 마이너스 3이 아니면, 자, 요렇게 되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닌 경우잖아. 이게 아닌 경우가 누군데? 이게 아닌 경우가 누군데? 이게 아니니까 이거 빼고 다잖아. 그럼 누구 있어요? 그래, 마이너스 3 하나. 그럼 두 번째 1보다 어떻게 되면 된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따라서 A가 마이너스 3 하나, 그리고 A가 누구보다 1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밑에 있는 경우는 어차피 여러분들 동일하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어디 보시느냐, 603번 봅시다. 598번 봅시다. 598번입니다. 자, 닫힌 구간 2에서부터 5까지야. 2에서부터 5까지 이게 다 안 풉니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2에서부터 5까지가 되는데 fx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x제곱에 마이너스 6x에 더하기 8이 되는 거고, 이거의 세제곱이고 마이너스 12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 있는데 여기 뒤에 얼마가 있느냐면 더하기 1이 있더라. 자,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봅시다. 일단은 우리가 써야 될 부분들 잘 보세요. 뭐가 있느냐. 자, 우리가 배우게 되는 비율 관계 몇 개 있다? 4개 있어요. 지난 시간에 2개 했었고 한 개 더 있죠. 그게 뭔데요? 1대 루트 3입니다. 언제 사용하는데? 3차 함수가 있는데 변곡점을 지나는 어떠한 직선이 극소와 극대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이 떨어진 거리 B가 몇 대 몇이다? 1대 루트 3입니다. 다 이렇게 풀고요. 조선들도 전부 다 이렇게 풉니다. 이렇게 1대 루트 3입니다. 따라서 이걸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봐. 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느냐면, 잘 들어보세요. 얘를 치환할 거잖아요. 얘를 치환할 거잖아요. 치환하게 되면 준식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t에 세제곱 마이너스 12t에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럼 얘가 없으면 얘가 원점 대칭이잖아. 원점 대칭이니까 변곡점이 하나의 중심이 될 거란 말이에요. 원의 중심이래. 원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느냐? 미분을 하지 않더라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얘가 만약에 평행 이동, 1만큼 평행 이동 되기 전이면 여기 변곡점을 통과하는 지점이 누가 될 수밖에 없느냐면 0,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0,0이 되면서, 자, 여기는 이 지점이 누가 되느냐? 인수분해 되잖아요. 맞죠? 루트 12 마이너스 루트 12 됐어? 얘가 루트 12, 얘가 마이너스 루트 12 됐죠? 마이너스 루트 12? 그러니까 여기 얼마야? 2루트 3. 여기 얼마? 마이너스 2루트 3입니다. 그리고 다시 보면 여기가 얼마가 됐다? 1대 루트 3이니까 이 길이가 2, 이 길이가 마이너스 2, 이쪽이 마이너스 2. 근데 y 꼴 얼마가 돼? 아, 얘가 y 꼴 2가 되니까 그래프 다 그린 거예요. 그럼 이제 뭐만 남았어요?
범위만 설정하면 된다. 범위입니다. 들어갈 수 있는 x 값이 2에서부터 5까지니까 t의 범위가 나오게 될 텐데 t의 범위가 지금 여기 이게 t축이거든요. 이쪽이 t축입니다. t축 이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얘 그리면 되잖아요. x 이꼴 3이 있을 거고 x 이꼴 2에서부터 x 이꼴 5까지가 될 거니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그려집니다. 탁 그려졌다가 탁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점들 중에 3을 집어넣었을 때 가장 작은 t값이 나오겠죠. 오케이? 계산해 봅시다. 3을 집어넣으면 3 딱 들어갔었을 때 마이너스 9 됐어요? 이 계산은 마이너스 9 그리고 뒤에 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 오케이 하나 5 집어넣어 봅시다. 5를 집어넣으면 25 마이너스 30 그래서 마이너스 5 계산해주면 결국 3이 되겠네요. 자, 다 끝났습니다.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1에서부터 다시 t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 나올 때 가장 작은 값, 가장 큰 값을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자, 가봅시다. 자, 마이너스 1이 한 이 정도쯤 있겠죠. 여기 자 이제 비율관계 좀 이용해서 적어봅시다. 얘 0이거든요. 얘 0이에요. 자, 한 칸당 이렇게 가는 거예요. 0 극대 극소 극대를 지나면서 이쪽에 있는 지점 이쪽에 있는 지점이 각각 얼마가 나오느냐 한 칸당 2니까 여기 2가 되겠고 여기 2만큼 떨어졌으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느냐면 4, 뭐시기가 될 거예요. 오케이? 4, 뭐시기가 됩니다. 자, 3까지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랑 3을 집어넣었을 때랑 비교를 조금 해봐야 되겠네. 오케이? 애매하니까 그래서 그거는 비교를 해주고 2를 집어넣었을 때 가장 작은 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F 여기에 T를 집어넣었을 때 2를 집어넣을게요. 2를 집어넣으시면 여기 어디다가 집어넣는 자 얘를 이렇게 좀 둡시다. T 세제곱에 마이너스 12T에 플러스 1이 있는데 얘를 그냥 GT라고 할게요. GT라고 뒀었을 때 G2가 최소값입니다. G가 최소값이야. 그리고 경계값인 누구는 G-1이란 값이랑 G3에 해당하는 값은 직접 비교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얘가 큰지 일단 모르니까.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2를 집어넣어 봅시다. 8이고 마이너스 24니까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5가 나옵니다. 쭉 밑에 있겠네요.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봅시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 여기 1 사라지고 얘는 12가 되겠네. 3 집어넣어 봅시다. 3 집어넣으니까 27 뭐야? 27이 될 거고 여기다 3을 집어넣으니까 27, 36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네. 이쪽이 더 크네. 마이너스 1일 때가 훨씬 더 크네요. 오케이? 이런 형태로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최소값, 최대값 각각 구할 수 있을 거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5 나옵니다. 그 다음에 최대값은 얼마? 12가 나옵니다. 자, 저거는 비교해서 좀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 자, 어디냐? 한 개만 더 합시다. 604번 봅시다. 604번 봅시다. 자, 604번에는 닫힌 구간에서 마이너스 3에서부터 2까지가 있어요. 자, 마이너스 3에서부터 2까지가 있을 텐데 fx가 세 미정계수가 남아있네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됩니다. 자, fx의 최소값 구하라 그랬고 fx의 뭘 구하라? 최소값 구하라 그랬고 또 그래프 그리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2와 0에서 극값을 합니다. 자, x 이꼴 마이너스 2와 x 이꼴 0에서 뭘 가진다? 극값을 갖는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최대값이 19다. 최대값이 얼마가 된다? 19다 라는 얘기니까 자,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가볼게요. 그래프부터 먼저 해볼게. 자, 0에서 마이너스 2까지야.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그려지느냐 가볼게요. 쭉 갑니다. 쭉 가고요. 쭉 갑니다. 그러니까 일단 됐지?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렸을 때 최대값이 아니라 그때값이 여기서 하나 생길 거고 마이너스 2 0일 때 하나 생길 겁니다. 이까 됐어요? 이렇게 생길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 극대와 극소가 나왔으니까 수직선을 그어줍니다. 만나는 지점 수직선을 그어줍니다. 만나는 지점. 자, 그리고 비율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2와 0이니까 이 지점은 한 칸당 1이니까 1씩 왼쪽 오른쪽으로 보내서 좌표가 얼마인지 봅니다. 여기가 얼마가 되느냐?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 쭉 가가지고 여기가 얼마냐? 1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쭉 가서 여기가 얼마가 되느냐? 마이너스 3입니다. 자, 근데 마이너스 3이 나왔죠? 마이너스 3이 쭉 가가지고 여기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이 나와가지고 그래프 자체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쭉 가서 더 1보다 더 크니까 이쪽에서 뭐가 생긴다? 2가 생긴다는 얘기니까 2일 때 19가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다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제 수식을 어떻게 잡는지 봐. 수식을 이렇게 잡을 거예요. 봅시다. 가장 편하게. 얘가 누군지 몰라요. 얘 도저히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y equal m이라고 합시다. 그 대신에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y equal m이라 잡잖아. 접하잖아요. 여기서 접하잖아요. 그래서 누구에서? fx에서 누구를 빼면? m을 빼면 0에서 접하니까 x제곱을 물고 있고 마이너스 3을 여기 있는 마이너스 3을 지나니까 여기다 x 플러스 3을 해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뭐를 모르는 게 m이니까 넘겨주면 fx가 x제곱에 x 플러스 3에 더하기 m이 되는 거고 여기다 누구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19 나온다는 얘기야. 끝입니다. 2 집어넣으면 미분 한 개도 사용하지 않았어.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온다? 19 나오니까 2 들어갑시다. 4, 5, 15가 되겠죠. 맞지? 4, 5, 15? 뭐하냐? 2 집어넣으면 4, 5, 20이구나. 미안, 20입니다. 20 더하기 m이 될 거니까 m이 얼마가 됐다? 마이너스 1이 되겠죠. m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뭔데? 최소값 구하라고 해서 끝났잖아. 마이너스 1이 답이라고. 오케이? 다 됐어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답이니까 답이 3번이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율 관계들이나 그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속도나 식정률에 조금 더 유리할 거란 말이에요. 훨씬 더 유리합니다. 보통은 이거를 미분해가지고 극값 찾고 도함수의 근 찾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도 하고 정확도도 좀 떨어지니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정책 봅시다. 자, 최대 최소에서 봐야 될 거, 우리가 최대 최소를 통해서 좀 봐야 될 거.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살펴봅시다. 6번 봅시다. 6-10번. 10번 한번 봅시다. FA와 FB에서 만나고 두 함수값의 차가 최대가 되는 것 중에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fx에서 gx를 빼는 거야. 차례. 됐어요? 차의 함수가 된다는 얘기고, 자, 이것이 있을 텐데, 이것이 있는데, 자, 얘를 뭐라고 둘 거냐면 fx와 gx의 차에 여기다 절대값 씌웠어요. 두 함수의 차가 함수값의 차가 최대가 된다 그랬으니까 얘를 그냥 tx라고 둡시다. tx라고 두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는 ta는 제로가 됩니다. 이까지 이해되시죠? ta는 당연히 제로가 됩니다. 왜?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서? 둘 다 만난대. 어디에서? A에서 만나니까 GA나 FA나 같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B인 점에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FB랑 GB랑 같을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다가 A 집어넣고 B 집어넣으면 당연히 0이 나오겠죠. 그래서 T의 B가 0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적어볼게. TB가 0일 수밖에 없는데, 자, 요 안쪽에 있는 함수가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얘기냐면 함수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A에서 B에서 0이었으니까 이렇게 만났다는 얘기고, 이 사이에서 함수값의 차가 최대가 된다. 그럼 특징이 뭘까? 라는 거야. 자, 이 안쪽에 있는 함수가 있을 텐데, 자 보세요. 이렇게 쭉 만약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갔다고 칩시다.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내려갔다고 칩시다. 특징이 뭐예요? 절대값을 씌울 거니까 여기서 이게 뒤집어지면서 간다는 얘기야. 최대값 어디서 발생하니? 여기서 발생하죠. 오케이? 여기서 발생하는 특징이 뭔데요? 극값에서 발생하지. 어차피 최대값과 최소값과 해당하는 부분은 극값 또는 경계값이 된다는 얘기인데, 경계가 빠져 있으니까 최대가 되려면 극값이 될 수밖에 없고, 극값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더라? 0이 되더라. 그래서 자,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F'X와 G'X에서 뭘 대입하면, 여기다가 누굴 대입하면 최대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지점 C잖아요. X에다 C를 대입하면 그 결과가 얼마 나올까? 0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 F'C와 G'C가 0이 되더라. 그러면 각각이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 보시면 2번이 답이겠죠. 2번이 답입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는 거. 다 됐습니다. 다 됐고요. 우리가 몇 가지만 같이 한번 해봅시다. 몇 가지만. 자, 연습 문제 3번 봅시다. 연습 3번 볼게. 연습 3번에 보시면 연습 3번 봅시다. x제곱에 더하기 3y제곱입니다. 이것이 9가 된대요. 자, 그리고 나서 x제곱 더하기 xy의 제곱이 되는데, 이 녀석의 뭘 구하라?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무슨?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근데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이 수식들이 전부 다 뭐예요? 한 문자예요. 문자가 두 개 있는 게 아니라 한 문자예요. 그래서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당연히 여기다가 수식을 적을 건데 어떻게 적어야 돼요? 그렇죠. y제곱을 x로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알았어? 그래서 y제곱을 9-x제곱을 누구로? 3으로 나눈 식을 해가지고 여기다 대입해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대입을 해야 됩니다. 정리 한번 해봅시다. 정리 한번 해보면 x제곱이고 더하기 x라는 녀석이랑 3분의 9-x제곱입니다. 이까지 이해되시죠? 이까지 됐어요? 이까지 됐습니다. 자, 근데 약간 좀 밋밋한 게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어차피 범위가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범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가 기량차가 벌어집니다. 범위가 뭔데요? 범위를 찾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돼. 여기죠. 제가 범위입니다. 다시 제가 범위입니다. 뭐냐? y 어떻게 되는데? 0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찾아야 돼. y 제곱이니까 0 이상이라서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여기서는 따라서 x의 범위가 어디에서부터? 마3에서부터 3까지 나와. 왜? 얘가 0 이상이라는 얘기는 9 빼기 x 제곱이 0 이상이라는 얘기고, 따라서 x 제곱이 누구보다 9보다 작거나 같은 얘기니까 이 범위까지 준 거예요. 오케이? 범위까지 준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한번 지어 보시면은 3으로 분모가 3이니까 3분의 1로 묶어냈다고 칩시다. 얘는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x 세제곱이에요. 됐죠? 마이너스 x 세제곱이고, 그 다음 뒤에 있는 녀석은 얼마가 되느냐? 9x가 돼요. 9x죠. 9x.
그 다음 뒤에 있는 거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느냐면 그냥 3x 제곱이죠. 이거 미분해가지고 답을 내시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거 미분해가지고 답을 내시면 된다는 얘기고 다른 방법은 없죠. 얘를 뭐라고 부른다? 그냥 쭉 가서 fx라고 둡시다. 계산 다 안 할게. f'x가 있을 거고 f'x가 마이너스 3x 제곱에 플러스 6x에 플러스 9가 됩니다. 그러면 얘를 마이너스 3으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니까 자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얼마가 되느냐면 3이 되겠죠. 그래서 내려주면 됩니다. 내리고 내려가지고 이쪽에서는 감소하고 다시 증가하고 다시 감소하는 형태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오케이?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쭉 올라가고 쭉 내려가게 될 텐데 자, 이쪽이 3이야. 이쪽이 마이너스 1이야. 한 칸당 얼마다? 한 칸당 20 떨어지겠지. 여기가 2입니다. 자, 2가 될 거고 여기서 딱 여기 딱 있네. 한 칸당 20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네. 그럼 다 그릴 필요가 없고 자, 이거 다 지워지겠죠. 위에 있는 부분 여기서부터 요만큼 그려집니다. 탁 해서 요만큼 그려집니다. 그럼 최대값은 3일 때 발생하겠지. 그 다음 최소값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디 보시느냐 하면 17번까지만 하고 17번까지만 좀 쉬었다 갑시다. 17번입니다. 좀 쉬었다 갑시다.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조금 쉬었다가 이제 방정식 좀 해드릴게요. 좀 쉬었다.